본격 다이어트 여행 방송 역마살입니다. 어제 밤에 왔다가 뭐 항상 똑같아요. 어디를 가나 카라반에 있으면 컴퓨터 노트북 펴놓고 제 할 일 쭉 하죠. 쭉 하다 보면 또 한도 끝도 없는 일이라서 1시나 뭐 그때쯤 막 졸려요. 그럼 바깥에 좀 공기 좀 이렇게 마시다가 파도 소리 들으면서 그 다음에 잡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근처 왔다 갔다 좀 갔다 와 봤고요. 밥도 먹고 왔어요. 제 관심을 끌은 거는 저쪽에 낚시꾼들이 많네요. 낚시를 굉장히 열심히 해봤어요. 겨울에. 물론 동해밖에 안 해봤는데 동해 낚시는 거의 안 해봤었어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동해에는 물고기가 없다. 낚시꾼들이 꽤 있어요. 여기가 포인트인가. 경주, 울산, 포항 이쪽이 가깝기 때문에 아무래도 약간 느낌이 달라요. 이쪽은 왠지 꾼의 냄새들이 조금 나거든요. 간만에 이런 카메라 쓰니까 계속 360도 카메라만 쓰니까 화각 신경 안 쓰고 그냥 들고만 있으면 되거든요. 나만 즐기면 되거든요. 이 화각이 좁은 카메라를 쓰니까 이게 화각이 신경이 쓰이는구나. 참 집중을 못하겠네. 카메라에만 집중이 되네. 뭔가 이제 복장부터 포스가 나죠. 이게 때가 있거든요. 항상 고기가 잡히는 때가 있는데 사람들이 뭐 주말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테트라포트 타고 왔다는 거는 뭔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꼭 내가 잡아야 맛인가? 바람이 안 불어서 괜찮네. 찌가 어딨어? 저기 있구나. 딴 데도 한번 가봐야지. 저 위에는 눈 오더라고요. 아까 가보니까. 이거 짐벌 카메라는 여행용으로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여행에 집중을 못하겠어. 저렇게 밑밥통에 저렇게 낚싯대를 얹을 수도 있구나. 몰랐네. 잘 서 있다. 근데 갈매기가 저렇게 앉아 있는 거 봐서는 그죠? 저쪽에 뭐가 있다는 얘긴데 뭐 잡아먹지 쟤네들? 갈매기들이 서핑을 즐길 일은 없고 이렇게 앉아서 저 밑에 뭐가 있나 보다가 잡아먹겠죠. 다들 반유동 낚시를 하는 거고요. 채비로 봐서는 도움을 잡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저쪽 곳곳에 다 있습니다. 이 나이가 들수록 고소공포증이 심해져서 테트라포트를 못 하겠어. 저쪽도 많이 있네. 저쪽도 있고, 저쪽도 있고. 가만히 살펴보니까 바닷가 다 사람들이 다 모여 있네요. 내가 보기엔 이쪽이 제일 좋은 것 같은데 고기가 이쪽이 많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잡아내는 모습은 없습니다. 낚싯대는 대충 어림잡아도 한 40명 정도 낚싯대를 담그고 있는데 아무도 잡아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섬에 제가 1년간 섬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 섬에서 이제 낚시를 배우는데 그 마을 주민들은 진짜 거기서 낳고 자라고 거기서 먹고 사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낚시를 얼마나 잘하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낚시는 뭐 일본 유학 갔다 와야지 잘하고 그렇겠습니까? 어부인데 물고기 잡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낚시를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제가 섬에 1년 정도 살았는데 거기는 너무너무 외진 곳이에요. 예전엔 거기 중학교까지 있었는데 다 폐교죠. 뭐 초등학교 애들이 한 명인가 2명 입학했다고 마을에서 잔치했었으니까 없다가 그런 작은 데에서 마을 주민들은 다 어부죠. 물고기 잡아서 이제 생계를 하는데 낚시를 얼마나 잘하겠어요. 지금 여기 이제 장비 다 있고 뭐 낚싯대가 일제고 뭐 이런 분들 마치 일본 유학 갔다 왔을 것 같은 낚시대학 나왔을 것 같은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잘 잡겠어요? 아니면 평생 물고기 잡아서 먹고 사는 분들이 고기를 잘 잡겠습니까? 물론 다르죠. 스포츠 낚시하고 어부로 하는 낚시는 물론 다른데 보시면 마을 주민들 낚시 안 합니다. 하루 종일 뭐 날씨가 안 좋으면 그냥 바깥에 이러고 있다가 제가 이제 저는 뭐 할 일이 없으니까 항상 낚싯대를 매들고 방파제에 갑니다. 그러면 한마디 하죠. 고기 없다. 고기 없은게
이리 와서 술이나 한잔해. 이러죠. 근데 배에서 일할 때는 정말 막 번개같이 움직여요. 막 난리가 납니다. 저도 한번 배를 따라갔었는데 번개같이 움직이는데 이제 고기 안 잡는 날 망구에 그렇게 게으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가 딱 그 언덕배기에서 딱 지켜보고 있어요. 너네들 딱 지켜보고 있다가 철이 있거든요. 때가 있고 딱 바다를 보고 있으면 어떤 물고기가 왔나, 고깃대들이 움직이는 걸 봅니다. 이러고 보고 있다가 이제 조금 더 젊으신 분들이 바켓스 하나 들고 슥 나갑니다. 슥 나가서 탁 해서 딱 잡잖아요. 동작들이 엄청 빠릅니다. 마을 주민들 다 올려와갖고 거기 싹 장관입니다. 장관. 고등어 때 들어왔을 때 뭐 학꽁치 때 들어오면 방파제에 마을 주민들까지 뭐 할머니 아줌마 할 거 없이 다 몰려와서 막 엄청나게 잡아대요. 그게 딱 며칠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나머지는 낚시 안 해요. 그리고 배 타고 가죠. 이런 옆에 붙어서 하는 낚시로는 고기가 잘 안 잡히고 고기가 있는 곳에 가서 낚시를 해요. 어디 보자. 파도가 담기나. 네. 저도 저쪽에 가서 누가 낚으면 낚시 해볼까 했는데 안 될 것 같아요. 난 가까운 줄 알았는데 너무 멀어갖고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거기까지 갔다가 돌아오더니 카라반 끌고 올라갔다가 구경할 거 구경하고 원래 목적대로. 무슨 구경이냐? 참 말씀드리기 무슨 구경이냐면 늙어서 시골에서 사는 게, 지금도 시골에 살지만 바닷가에 사는 로망이 좀 있습니다. 사람들은 차 썩는다, 집 삭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파도 뭐 태풍 불면 난리 난다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말년에는 제 어선 하나 갖고 고기 잡는 게 꿈이라서 이 동네에 땅이 나오는 거 있으면 보러 다닙니다. 계획은 한 4군데 정도 보러 나왔거든요. 어제 제가 받고 한 군데 받고 이제 저쪽으로 올라가서 3군데 더 구경하고, 과연 여기에 내가 노후에 지낼만 한가? 그거 보러 다니는 거예요. 같이 가시죠. 주섬주섬 정리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공사하다가 끝내. 제가 오늘 뭐 일을 다 보고 좀 빡시게 돌았어요. 그것도 이제 카라반까지 끌고 가서 그냥 빡시게 돌았는데, 구경할 거 다 구경하고요. 그 다음에 마음에 드는 곳이 한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시세 파악을 좀 하고 주변의 상황이 어떤지 좀 상황을 봐야 되는데, 그거까지는 못했어요. 다음번에 한 번 더 와야 되는데 시간이 좀 촉박해서 될 수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하고 너무 피곤해 갖고 그 옆에 있는 화진 해수욕장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한 2시간 눈 붙이고 그냥 바로 출발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그냥 빡시게 가고 운전하는 것보다 저는 그냥 편안하게 누워 자는 게 좋더라고요. 장거리를 갈 때 서울 같은 경우 대구에서 가면 한 4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아니다, 5시간 걸릴 수도 있겠다. 5시간쯤 걸린다고 봐야지. 뭐 달리기차로 그냥 빡시게 달리는 게 아니라 그냥 카라반 끌고 갑니다. 카라반 끌고 가서 한강 주변에 공원 있죠? 세우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일요일날 아침에 주로 이제 학회 같은 것들이 있으면 토요일날 일 다 보고 저녁 다 먹고 씻을 거 다 씻고 잠옷 다 입고 카라반 끌고 가요. 그러면 이제 가다가 피곤하면 휴게소에서 그냥 들려갖고 자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거기서 잠깐 뭐 커피 한잔 하고 서울에 도착하면 되게 뭐 12시 뭐 1시 이쯤 됩니다. 잠깐 뭐 TV 좀 보다가 자고, 잘 거 푹 자고 한 8시쯤 일어나서 차를 끌고 가든지 아니면 택시를 불러서 일 보고 그렇게 집에 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제가 볼 곳이 지금 경주 간포에서부터 사실은 영덕까지 갔어야 되는데 굉장히 긴 길이에요. 거기 중간중간 다 보고 영덕까지 갔어야 되는데 영덕은 못 보고 지금 화진까지 보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다시 집에 가는 길이죠. 아까 점심에 잠깐 눈이 오던데 눈발만 휘날리고 그냥 딱 끝나더라고요. 영덕 방향에서 대구를 가려고 하면 내비게이션이 서포항 IC를 안내해줘요. 여기에서 서포항 IC까지 가면 거리상으로는 짧아지는데 길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 요철이라 그러죠. 그게 엄청 많아갖고 카라반 다 안에 들어가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막히더라도 포항 IC를 타는 게 맞아요. 뭐 오늘 운전하는 거를 보여주려고 찍었는데 사실 별로 이렇게 이거 찍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 2시간 동안 가야 되고 2시간 동안 제가 앉아서 떠들 게 별로 없어요. 배터리가 그때까지 가나? 그건 모르겠네. 이 유튜브를 하면서 이거 자꾸 이런 걸 사요. 뭐 차에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차에 붙여서 이렇게 카메라 붙잡아 놓는 그런 거 사죠. 뭐 아이고 뭐 이게 왜 이렇게 자꾸 사는지 몰라. 처음에는 카메라도 비싸갖고 그 카메라 10만원짜리 사느냐 4만원짜리 사느냐 막 이러고 있었는데 지금은 액세서리가 더 비싸요. 엄청 많이 샀어. 뭐 없는 종류가 없어. 액세서리가 뭔 촬영을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했는지 막상 설치해봤자 할 말도 없어. 떠들 말도 없어. 차나 좀 고쳐야 되는데 대단하다 정말. 유튜브가 사람을 이렇게 만드네. 지금 아는 사람들은 저 딴 데에서 잔뜩 모여있던데 아이고 막 구경하려다가 가서 보려다가 그냥 왔어요. 그냥 왔어요. 요즘엔 모르는 사람도 많고 아우 힘들어. 난 되게 불편하더라고. 가면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불편해. 그 사람들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뭘 좋아하는지, 뭐 하는 사람인지 뭐 그런 거 다 파악하고 그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내가 대접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면 되게 편한데 예를 들면 우리 이제 뭐 식당 같은 데서 모르는 사람을 만나서 서로 얘기를 할 때는 얘기 나누고 그냥 내가 계산해버리면 마음이 편하거든요. 근데 캠핑을 가면 이게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카라반 안에서 뭐라도 요리하고 뭐라도 먹이고 이래야 되는데 제가 그런 걸 전혀 못하니까 자꾸 얻어먹기만 하면 마음이 불편해서 거기 있을 수가 없는 거야. 단체 캠핑을 가면 제일 힘들어요. 저는 캠핑 갈 때 하나도 준비 안 하거든요. 현지에서 뭐 시장이라든지 뭐 회센터라든지 마트라든지 이런 데 가서 장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해먹는 걸 좋아하지 가기 전에 뭐 어디서 주문해 놓고 그거 받아다가 맛있는 거 가서 먹고 되게 준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 너무 미안하잖아. 내가 가서 그냥 아무것도 없이 이러고 있는 게. 그럼 너도 그럼 열심히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저는 못하겠어요. 도저히 못하겠어. 비가 오네요. 비가 와요. 나 이렇게 떠들면서 속으로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요? 이렇게 떠들면서 내가 원했던 유튜브의 삶은 이게 아니었는데 지금 제가 떠들면서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요? 내가 말을 실수하고 이런 거를 어떻게 잘라서 어떻게 붙일까? 요 타임에 잘라서 붙일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하는 거야. 이 편집을 또 열심히 냅다 팠더니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중요한 건 그게 아닌데 내가 말을 하면서 떠드는 게 저는 사실 그렇게 떠드는 걸 좋아하진 않지만 떠드는 게 재밌어야지 떠들죠. 내내 떠들고 앉았으면 얼마나 힘들어. 그리고 아까 촬영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제가 우연찮게 이 카메라를 화각이 넓은 카메라를 사고 찍을 때는 그걸 신경을 안 쓰면 돼요. 앵글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면 되는데 카메라가 다시 왔으니까 이것도 한번 써보자 해갖고 이렇게 찍는데 화각을 신경을 써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여행을 하는데 여행을 즐기질 못하고 촬영에만 집중을 하는 거야. 실제로 여행 가서 나의 느낌이 중요한데 그 앵글의 느낌을 내가 전달받아서 다시 그 느낌을 표현하는 이런 상황이 돼서 이거는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셀카를 찍잖아요. SNS 뭐 페이스북도 제가 조금 하다 말았는데 페이스북이나 SNS를 뭐죠? 인스타그램은 아직도 할 줄 몰라. 난 인스타그램이 왜 인기 있는지 알 수가 없어. 그나마 페이스북이 좀 난데 옛날 그전에는 싸이월드 있다. 싸이월드 그 얘기를 또 해볼까? 뭐 저 나이대 사람들은 싸이월드 알 거예요. 아마 대학교 때쯤 됐을 거야. 그때 한참 뭐 얼마나 혈기왕성하고 연애도 하고 싶고 뭐 새로운 사람에 대한 호기심이 얼마나 많아서 반짝반짝할 때잖아요. 그러면 싸이월드에 들어가서 그 사진 그렇게 이쁘게 찍는 애들이 많아. 의외로 그 옛날에 그 말도 안 되는 장비 갖고도 사진을 찍어서 자기를 그렇게 예쁘게 찍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궁금해. 예? 너무 신기하지. 그 사진 엄청 이쁘잖아요. 그러면 그 사진 보고 진짜인 줄 알고 얘가 진짜 이쁜 줄 알고 파도 타고 왔어요 뭐 이런 식으로 글 써보고 답글 오나. 하여튼 그때 당시에는 그 사진이 다 구라라는 거를 그 당시에는 사실 그 구라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사람이 많지 않았지만 거기서도 이제 스타성이 있는 애들은 대부분 이제 구라성이 많죠. 아주 재밌게 만들었어. 한번 들어가면 2시간 동안 헤어나오질 못하게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뭐 리니지나 이런 RPG 게임처럼 레벨업을 하고 뭐를 이 갑옷을 입고 세팅을 하고 뭔가 정리정돈을 하고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고 도토리였죠 그때 당시엔. 이런 시스템을 너무 잘 만들어서 내가 그거 가꾸는데 시간을 너무 투자하는 거야. 음악도 깔아야 되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거 싸이월드 한 달쯤 하니까 아씨 내가 이거를 이 짓거리를 해야 돼? 그리고 이제 싸이월드를 접었고 아니나 다를까 싸이월드가 슥 죽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뭐 할 게 없지 뭐 굳이 하지 않았고. 그때 당시에 내가 지나가면서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요즘 초등학생들은 페이스북해 이러는 거예요. 나이 한참 먹어서지 이제. 그 왠지 그때 당시에는 늙는다는 게 너무 싫은 거야. 나이 먹는다는 게. 그래 내가 페이스북을 하자. 페이스북에 가입하고 그때 막 복잡했어요. 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았고. 그래서 뭐 남들 어떻게 하나 봤더니 뭐 이래갖고 찍고 저래 찍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이렇게 찍고 뭐 했더니 그거는 자동적으로 친구들이 달라붙죠. 친구들한테 이제 노출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하고 이게 연락 끊긴 사람들이라든지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괜찮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좀만 더 해보니까 야 이것도 완전히 쓸데없는 짓이구나. 왜냐면 페이스북에 그 사진 한 장에 나를 담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뭔 소리냐면 그 사진 한 장에 내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지가 정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 철학적으로도 설명을 하던데 누구지? 내가 진짜 나하고 그 다음에 내가 보여주고 싶어 하는 나, 실존주의인가? 하여튼 뭐 그런 철학이 있어야 들으면 다 까먹어. 나를 포장하는데 너무 많은 신경을 쓰고 그게 마치 그 포장된 모습이 또 다시 내 진짜 모습인 줄 착각을 하는 거죠. 어렵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있어. 내가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이 있어. 그리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 모습을 위해서 연기를 하는 거야. 내가 실제로 나는 이런 걸 좋아하고 이런 걸 성형하는데 혹시나 남들한테 지탄을 받지 않을까 해서 나는 그렇지 않아. 난 이렇게 살아. 뭐 생각도 담을 수 있겠지만 경제적인 능력, 나는 경제적인 능력이 이 정도 되는데 내가 보여주고 싶은 거는 요거보다 더 과장해서 보여주고 싶어. 아니면 거꾸로 나는 더 험블하게 보여주고 싶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있고 보여주고 싶은 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요거는 뭐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페이스북이 정확히 그래요. 내 모습이 아닌데? 내 모습은 이건데 자꾸 이걸로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여기에만 몰두라는 거죠. 여기에만. 근데 더 나쁜 건 뭐냐면 이 모습 때문에 내가 바뀌어요. 진짜 내가 있고 보여주고 싶은 내가 있고 그 가상의 나 때문에 내가 다시 영향을 받는 거예요. 실제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보여주고 싶은 나 때문에 내가 억압받고 구속받는 거죠. 그럼 나는 하나도 즐겁지 않은, 내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 실제로는 내가 하나도 즐거운 게 아닌데 즐거운 척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럼 재미가 없는 거야. 진짜 내가 즐기고 느끼고 행동해야 되는 건데 뭐 이중의 삶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그 자체가 실제로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클래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야. 근데 나는 상대방한테 보여주고 싶을 때는 클래식의 조예각 있고 고상한 음악을 듣는 사람으로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러면 거꾸로 그런 모습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내가 다시 클래식을 들어야만 하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럼 재미가 없잖아. 내가 안 좋아하는 음악 자꾸 들어야 되잖아. 어쩌다 이렇게 됐지? 페이스북이 이런 맹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전 직원들 보면 굉장히 잘해요. 뭐 요즘엔 어플도 좋아갖고 얼굴도 깎고 뭐 눈도 크게 만들고 그래갖고 엄청 이쁘게 만든다고요. 우리 하다 보면 우리 이제 페이스북 뭐 인스타 팔로워 뭐 마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사진 보면 얘가 얘였어?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하여튼 그 모습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예쁘고 어마어마하게 날씬하고 아주 항상 즐겁고 항상 좋은 음식, 비싼 음식을 먹는 사람으로 이미 포장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 내 모습은 어떠냐? 그 자괴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이후로 저도 페이스북을 안 해요. 이게 안 좋다. 나의 삶의 기록을 그걸 올려놓으면 언젠가는 누군가가 나의 전 딸이라고 생각하는데 내 딸이 영상을 보지 않을까. 내 딸도 나이를 많이 먹고 혹시나 그때까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면 언젠간 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내가 나중에 죽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었고 너와 이런 시간을 보냈었고 나에 대한 기억도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